로블록스에서 뭐 제페토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싶다 하는 기업 기관들이 그거 이만큼 땅덩어리 만들려고 하면 몇 억 들어가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충 보내드리는 게 10억, 20억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지 마세요. 치킨집 하신 사장님 플랫폼을 왜 만드세요? 말려요. 그거를 비용을 받고 대신해주는 모델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뭐 프리랜서가 직무를 찾아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즈의 이재원 기자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기술,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지구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이 디지털 지구가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노는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까지 모두 바꿀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책 메타버스의 저자이시자 국내 최고의 메타버스 전문가 중 하나이신 김상균 강원대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그래서 이제는 메타버스가 이렇게 현실과 가상이 좀 닿아 있는 뭐 세계다, 혹은 그런 서비스다, 이런 개념들은 어느 정도 이해들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메타버스가 얼마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느냐, 네네. 경제적으로 효용이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다르다기보다는 좀 더 관심이 있는 문제인데, 왜냐면 저희가 인터넷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2000년대 막 초반에 한창 그렇죠. 유행할 예. 때 그때 기회를 찾으신 분들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메타버스가 다음 세계의 인터넷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경제적으로 저희가 네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든 네네. 그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든 네. 아니면 저희같이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든 네. 좀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좀 집중적으로 오늘 네네.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돈을 좀 어떻게 벌고 있는지, 네네. 지금 뭐 유명한 플랫폼들이 포트나이트라든지 네. 네이버 네네. 제페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을 좀 어떻게 돈을 벌고 왜 그게 좀 돈이 네네.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플랫폼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플랫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플랫폼은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죠. 뭔가 고객들하고 기업들을 만나게 하는, 놀게끔 하는 소프트웨어화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데, 플랫폼은 그 자체로 돌아갈 수는 없고 당연히 밑에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네네. 뭔가 서버나 네트워킹 인프라가 있고, 예. 인프라 위에 플랫폼이 있고, 플랫폼 위에 사실 콘텐츠가 있습니다. 아, 플랫폼 위에 콘텐츠가 있다. 예. 아, 네. 사실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 자체만은 돈을 벌기 힘들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콘텐츠를 직접 판매를 하거나 네. 또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들도록 하면서 콘텐츠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어떤 거래 마진 같은 거죠. 이 수수료. 예, 수수료 개념. 그걸 챙기면서 돈을 네. 버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제페토로 보게 봐도 유저가 크리에이션한 아이템도 있고요. 네네. 그럼 구찌나 다른 브랜드, 나이키 같은 애들이 들어와서 물건 파는 거고 수수료 당연히 받을 거고요.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이 거래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모델로 돌아가는 구조고요. 개인, 뭐 기업들이 들어와서 네. 이렇게 물건을 팔고 네네. 또 개인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게 좀 만들고, 이제 그런 네네. 게 또 플랫폼의 역할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또 다른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만약에 로블록스도 그렇고 뭐 네. 제페토도 그런데 거기 보면 월드라고 해서 네네. 여러 개 이제 어떤 놀 수 있는 공간, 뭐 특정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아, 네. 이 공간을 유저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네. 때로는 저한테 최근에 많이 요청 오는 게 로블록스에서 뭐 그런 제페토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싶다 하는 기업 기관들이 네. 그거 이만큼 땅덩어리 만들려고 하면 몇 억 들어가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그냥 직접 들어가서 만드시면 된다고. 네,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예.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요. 아. 예를 들어 로블록스 안에 있는 그런 월드가 5천만 개인데 네. 5천만 개 거의 다가 유저가 그냥 무료로 만든 거예요. 돈을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건 있겠지만, 일단 만드는 것 그렇죠, 자체는 그렇죠. 예.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네, 보통은 그 플랫폼들이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해요. 플랫폼 위에 콘텐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네. 마치 애플이 만들어놨던 앱마켓, 그것도 하는 플랫폼인데 네, 네, 네. 거기에 처음에는 앱이 한 500개인가 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지금 뭐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죠. 몇백만 개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통제를 하거나 비용을 자꾸 받기 시작하면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공간에도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얘기는 되게 좀 미련한 접근이거든요.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게 그 낮춰놓고. 모델의 핵심인데, 그런데 때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나는 직접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직접 네. 월드를 만들기 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용을 받고 대신해주는 모델들도 있기는 합니다. 마치 건축업자처럼. 건축업자처럼. 예, 디지털 맞습니다. 건축업자. 맞아요. 비슷합니다. 혹시 뭐 사례들이 그런 게 있었나요? 아직 실제 선생님이 있죠. 들어보신 만약에 것도. 뭐 특정 시나 기업들도 보게 되면 가끔씩 거기서 뭐 신입 사원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네. 또는 고객 대상 행사들을 해요. 패션쇼를 하기도 하고.
그때 보면 런웨이도 만들고 앉아있을 공간, 큰 뭐 돔 형태의 무대 만들어야 또 되는데 브랜드에 맞게 좀 그쵸. 이렇게 컨셉을 잡아야 될 텐데. 그거를 이제 그런 공간 크리에이션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직접 직원들이 들어가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운영하는 것도 네. 직접 부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벌써 좀 새로운 직업이 생겼네. 아니면은 기업들이 뭐 SNS 막 처음에 활발할 때 약간 SNS 그거랑 전담하는 비슷해요. 직원들을 네. 뽑아서 이렇게 좀 네네. 맡기고 했던 네네. 거랑 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 아직 뭐 건축업이라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시세는 아직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 뭐 아직까지는 뭐 아르바이트 하듯이 프리랜서식으로 네네네. 계약을 하는 건데 하는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뭐 온라인 마케팅, 소셜미디어 담당자들 막 생겼잖아요. 직군 네네네. 같은 게. 그런 직군이 결국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마인크래프트로 막 건물 엄청 멋있게 네. 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막 각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또 네. 기업이 원하는데 수주를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나중에. 그렇죠. 최근에 이제 기업들 만나보면 재밌는 게 저는 이제 마케팅 담당하시는 뭐 임원진들이나 그분들이 계시고 네. 기업 구조가 있잖아요. 약간 젊은 층에서 실무자들이 계시고 그 네네네네. 안에 소셜미디어 담당자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한 5-6분 미팅을 하면 이 안에서 나는 제페토하고 로블록스로 뭐 할 수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가 안 계세요 거의. 아, 하긴 그게 예. 연령대가 굉장히 생각보다도 더 낮더라고요. 네. 제페토와 로블록스 둘 다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30대 분들은 거의 전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이제 플랫폼이 여러 개가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담당자분도 그 플랫폼을 다 써본 분은 또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겁나는 거예요. 나는 인터넷을 안 써봤는데 갑자기 회장님 지시로 인터넷에 뭔가를 만들어야 돼. 약간 이런 네네네. 상황인 거예요. 예전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으로 놓고 보면. 예. 맞아요. 그러면은 컨텐츠 기업들은 메타버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저희가 네네. 알겠고, 뭐 네. 최근에 네. BTS가 포트나이트에서 이렇게 공연 뮤직비디오 상영이죠. 그런 그렇죠. 거 한 거는 네. 뭐 워낙에 유명한 일이고, 네네네. 또 제페토의 뭐 아메바 컬처인가 그 힙합 레이블이라고 해야 네네네. 될까요? 그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도 봤고, 뭐 YG, 맞아요. JYP가 자기들 아바타를 만들었다. 네. 이제 그런 엔터테인 산업이나 콘텐츠 기업들이 네.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일반적인 뭐 리테일 기업이라든지 네네. 그런 기업들도 좀 메타버스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플랫폼 위에 콘텐츠가 있고 이 네. 콘텐츠는 당연히 뭐 종이, 책 이런 걸 수는 없잖아요. 디지털화된 자산이어야지만 메타버스에서 통용이 잘 되니까. 그럼 그냥 쉽게만 봐도 디지털화를 누가 시키기가 쉽냐. 지금 예를 드셨던 그런 아티스트들 콘텐츠예요. 아, 뭐 네네. 콘텐츠. 음악, 뭐 영상 그런 영상, 거기 때문에 사진. 디지털화가 쉽죠. 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나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옷을 팔던 브랜드야. 네. 근데 메타버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바타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아바타가 벌거벗고 있으면 되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옷을 입어야 돼. 그런 이왕이면 뭐 브랜드 없는 것보다 고급 브랜드를 거기서 현실에선 300만 원짜리 자켓인데 네네. 메타버스 안엔 그 정식 브랜드인데 3,000원. 그것도 이렇게 팔아요. 그거 입으면 또 기분이 굉장히 좀 묘해요. 또 해봐야겠네요, 그런 거. 예.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소비할 수 없는 건데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소비할 수 없는 건데. 네, 좀 철학적인 개념인데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음료수, 식품, 아, 실제로 저희가 이제 먹고 마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 이렇게 네. 뭔가 구매한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치킨 회사인데 메타버스 안에서 치킨을 판다? 이게 배달의 민족처럼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네네. 디지털화된 치킨. 네네네네. 그럼 사실 옷처럼 이걸 입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판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뭔가 그걸 실제 먹게끔 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아바타 자체가 수치화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약간 변화시켜 줄 수도 아바타의 있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그렇죠. 거지, 뭐. 때로는 그 어떤 굿즈 형태로 해가지고 아바타가 사용하는 공간을 꾸미게끔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치킨을 만드는 과정을 거대한 공장처럼 보여주면서 아바타들이 네. 거기를 여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과 그렇죠. 같은 그런 장면처럼 치킨 공장을 예. 보여준다.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제가 있는 대학이 춘천에 있는데 네. 춘천하고 저기 홍천이 좀 가깝거든요. 아, 네네네. 제가 이제 산업과학과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신입생들 들어오면 자주 가는 투어 중에 하나가 홍천에 있는 하이트 맥주 공장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아, 맥주 공장. 예. 근데 산업공학과니까 이제 생산 라인 돌아가는 거 그런 거 보러 가면은 학생들이 이론으로 보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되게 재밌어해요. 끝나고 맥주도 한 잔 주고. 아,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업체들이 다 큰 공장을 짓고 투어 시설을 만들려면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메타버스 안에 옮겨 놓으면 더 재밌고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경험을.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보도 그냥 뭐 영상으로 찍거나 아니면은 글로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디지털 네. 공간 안에 자기네 공장을
네. 이렇게 지어서 좀 보여주고 그러는 것들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회사에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자동차 회사에서 이야기하다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안전성이잖아요, 되게. 네네. 어저께인가 되게 타이거 우즈 뭐 맞습니다. 사고 났다 나왔는데 그러면 메타버스 안에 가상의 자동차 트랙을 만들어서 안전 실험할 수 있는 거를 줘라. 또 고객들이 벽도 세워보고 100m 밑으로 떨어뜨려도 보고 차를 굴려도 보고.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엔진이 다 그걸 뒷받침하거든요, 이미. 아, 예, 동일하게. 예. 그런 걸 해보면 이렇게 영상 하나 15초짜리 광고 띄우는 것보다 저만 봐도 훨씬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디지털화된 재산이 아닐지라도 네네. 모든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항상 그냥 생각하기로는 자동차 회사가 메타버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뭐 전시장을 만들거나 그런 거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실험실을 그냥 딱 공개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신기한데 그 외에도 뭐 기업들을 네. 좀 뭐 제안해 주실 만하거나 아니면 네네. 또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건 재밌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예들은 사실 이제 기업하고 소비자하고의 관계, 네. 고객 경험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또 하나의 측면은 기업 내부에서 이제 업무를 보는 방식에서도 메타버스가 사실은 좀 효과적으로 네. 쓰일 수가 있습니다. 뭐 두 파트로 나눠보면 네. 어떤 직원들의 역량 증대 또는 직원들이 생산성 증대하는 측면 두 네. 가지 놓고 보면 역량 증대가 결국 직원들 교육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떨 때 많이 역량이 증가하냐 하면 뭐 새로운 직무를 맡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뭔가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다 로테이션 굴리면서 새로운 일을 계속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해보기 굉장히 용이한 게 메타버스 공간이에요. 그런 거에서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공간. 경험 준다. 또 한 가지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 네. 최근에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엄청 띄우고 있거든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뭐 이제 네네네. 기사라든지 많이 그런 거 나오고 있죠. 있습니다. 예. 그게 보면 물리적인 환경이 거의 동일하게 재현이 돼요.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이제 산업공학과니까 네. 공장 같은 거 배치해가지고 뭐 로봇이 물건 같은 거 옮길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지 또 효율이 좋은지 그런 걸 예전에는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도면 같은 거 주로 네네.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똑같이 옴니버스 안에 3D로 다 만들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레이 버튼 예. 눌러보면 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 로봇가 버벅거리는구나. 여기서 사람하고 좀 부딪힐 확률이 있겠네. 네네. 바꾸면 되죠. 그럼 미리 안 해보고. 그런 것들. 예. 비용이 정말 엄청나게 절감이 되겠네요. 그런 거를. 그렇죠. 이미 현대그룹 같은 경우만 해도 자체적으로 자동차 디자인 하실 때 네. 원격에 있는 분들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공동 디자인하는 플랫폼도 이미 쓰고 계세요. 공동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VR을 뒤집어 쓰고서. 옛날에는 이제 자동차 만들려고 하면 그 먹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흙 같은 거 빚어가지고 막 밀고 나무 깎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소위 말하는 뭐 예. 미대생들의 뭐 예. 과제 뭐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맞아요. 뭐 그런 예. 거를 그럼 대기업에서도 그런 걸 원래는 했다는 원래 말씀이신 똑같이 거죠? 했어요. 하는데 했는데 그게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죠. 이제 VR로 예, 이렇게 VR, 할 수 예. 있다. 어떤 기업이든 자기네 기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게 굳이 소비자 딴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적으로도 교육을 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네네, 생각을 그럼요. 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소비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메타버스 참여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나 좀 네네. 관심이 가는데 예. 이제 메타버스의 중요한 특징이 보통의 가상현실과 좀 다른 게 네.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게 그렇죠. 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지점이 맞는지가 좀 궁금하고 네네. 맞다면은 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접근부터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참여자가 돈을 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메타버스에서 참여자가 직접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은 이게 하나의 세계로 진화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가장 쉬운 거는 제가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 사례를 많이 보면은 거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들은 그들이 그 안에서 뭐 디지털 재화들,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옷, 네, 그다음에 옷을.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아이템, 어떤 출입증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화폐로 구매하게끔 유도해요. 출입증이라고 하면은 그게 혹시 어떤 권한 어떤 같은 건가요? 어떤 방을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아이템, 그 이제 로블록스 안에 게임을 뭐 개발한다 그런 얘기가 네네네. 있는데 거기에 접속할 수 네, 있는 그렇죠. 예를 들어 출입증. 뭐 네. 그런 거를 구매하게 되면 거기 환율이 또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최근에 뭐 10만 로벅스면 350달러인가 뭐 이런 식으로 오. 환전이 돼요. 이게 현실의 예. 화폐와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선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옷을 만들어 가지고 뭐 고급 브랜드도 아니고 네. 지명도도 없는데 이걸 만들어서 인터넷에 예전처럼 팔까?
동대문시장 가서 팔까? 이게 아니라 제조 과정이 힘들면 네. 그냥 디지털 제어를 만들어서 파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디자인 바로바로 할수 환전이 되고. 있으면. 또는 이제 최근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소상공인 분들. 소상공인. 예. 네. 나는 뭐 홈페이지 만들기도 힘들고 앱을 만들 수도 없는데 도대체 거기서 뭘 해야 될까?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기존에 존재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가 되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죠. 플랫폼 만드는데 저한테 최근에도 보면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데 뭐 공부해야 되고 얼마 드냐는 질문이 정말 많이 와요, 이메일로. 그럼 제가 대충 보내드리는 게 컴퓨터공학과 과목 이만큼 거의 다 알아야 되고 네, 네. 예산은 10억, 20억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지 마세요. 그렇죠. 네, 하지 말고 치킨집 하신 사장님 플랫폼을 왜 만드세요? 말려요, 제가. 아, 그 대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지라도 네. 기존에 존재했던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플랫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 잘 활용해야 네. 되는. 네. 또는 이제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플랫폼을 쓰실 때 보면 이런 게 있대요. 아, 나는 그래도 만약에 배달 플랫폼에 올라갔는데 매장이 자꾸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조금 네. 그렇다. 나도 저 강남 사거리에 큰 뭐 이렇게 3층짜리 치킨집 만들어서 사람들 저 치킨집 대단 이런 거 해주고 싶은데 네네네. 그럼 제가 이제 제페토 안에 만드시라고. 제페토 안에. 제페토 안에. 제페토 안에 만약에 김상균 치킨 만드는 거예요. 3층짜리 네네. 건물. 한 5층 줘도 돼요. 5층 짓고서 그렇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쿠폰 몇 개, 3개 찾으면은 치킨 10% 할인받을 수 있는 거를 아, 실제 뭐 네. 배민에서 이렇게 주문할 때. 주문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해주면 그걸 돌아다니면서 김상균 치킨은 원재료를 어디서 갖고 오고 어떻게 튀기고 어떻게 배달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죠. 뭐 그러면 강남 매장 들어가서 10분 둘러본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인지도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 확실히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죠. 머릿속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재화를 파는 게 네네. 우선은 중요한데 네. 그 재화라는 게 아직은 좀 한정적인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최소한 그런 약간의 재능은 있어야 되는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만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자체를 좀 활용해서 네네. 현실의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뭔가 그런 장치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킨 쿠폰이라든지 예. 그런 엔터테인적인 요소들을 네네. 조금 결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기업들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열려 있긴 한데 그런 문화나 방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는 네. 사실 젊은 층들이나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뭐 프리랜서건 직무를 아, 네네. 찾아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건축업자. 그렇죠. 건축업자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건축업자. 예. 참여자가 단지 네.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네.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네. 돈을 벌 수 있는